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보시나요? 눈빛, 말투, 옷차림. 저요? 저는 그 사람의 신발을 봅니다. 좀 이상하다고요?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발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바꿔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들의 신발부터 보게 돼요. 왜냐고요? 신발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983년 봄 서울 명동의 한 구두 수선점에서 김철수는 낡은 구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살의 철수에게 이 구두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입학식 때부터 신기 시작한 이 검정 구두는 그의 청춘과 함께 달아가고 있었죠. 아저씨, 이 구두 좀 봐주세요. 철수가 수선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기술 사장은 구두를 들어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참, 밑창이 너무 많이 달았네요. 그런데 이상하군요. 보통 사람들은 뒤꿈치나 앞코가 먼저 닳는데 이 구두는 밑창 전체가 고르게 달았어요. 걸음걸이가 참 바른 분이신가 봅니다.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걸 구두만 봐도 알 수 있나요? 물론이죠. 50년 넘게 이 일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신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다 나타나거든요. 박기술의 말에 철수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제 성격도 아시는 건가요? 글쎄요. 박기술은 철수의 구두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실하고 신중한 분 같은데 좀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시군요. 이 구두가 비싸지는 않지만 관리를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기술의 분석이 거의 정확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한 철수는 월급이 많지 않아서 비싼 옷이나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가진 것만큼은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실 수 있죠? 박기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백화점에서 구두 판매원으로 일할 때였어요. 손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어떤 사람은 비싼 구두를 사도 며칠 만에 더럽게 만들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저렴한 구두라도 몇 년씩 회 것처럼 관리해서 오거든요. 그때 수선점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하이힐을 들고 있었는데 철수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단아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구두 굽이 부러져서 왔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보여주세요. 박기술이 하이힐을 받아들더니 이번에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건 좋은 구두네요. 관리도 잘하셨고, 그런데 굽이 이렇게 부러진 걸 보니 급하게 뛰셨나 봐요. 여성은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굽이 부러진 각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소 걸음걸이로는 이렇게 부러지지 않거든요. 혹시 버스 타려고 뛰시다가 그런 건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녀는 놀라워하며 웃었어요. 철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로 신발에서 그 사람의 생활까지 알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여성에게 묘한 호감을 느꼈어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왠지 마음에 들었죠. 제가 이정이라고 해요. 근처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해요.
철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기술은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참 좋겠어요. 신발 하나로도 인연이 생기고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하고 말했지만 철수를 힐끔 쳐다보는 시선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 분 다 구두 관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특히 김철수 씨, 이 구두 몇 년 된 거예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서 아껴 신었거든요. 5년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상태가 좋다니 정말 성실한 분이시군요. 박기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희도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5년이나 됐어요? 거의 새 것 같은데.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네. 사실 다른 구두가 없어서 이것만 계속 신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관리했어요. 이 솔직한 대답에 정희는 오히려 더 호감을 느꼈어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신뢰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가 사준 구두를 5년 동안 소중히 신었다는 것에서 그의 따뜻한 마음씨도 느낄 수 있었죠. 박기술은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5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 같았거든요. 신발 하나로 시작된 만남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궁금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철수는 매주 금요일마다 박기술의 구두 수선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구두 관리 때문이었지만 점차 정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다행히 정희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같은 시간에 자주 나타났죠. 오늘도 오셨네요. 정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어요.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다방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박기술은 혼자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것들이 참 구두 핑계대고 서로 만나려고 하는구나. 명동의 작은 다방에서 철수와 정희는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죠. 철수 씨는 정말 신기해요. 구두를 그렇게 오래 관리할 수 있다니. 정희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된 거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신발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더 느끼게 돼요. 대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얼마 전에 젊은 사업가가 오셨는데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오셨어요. 그런데 구두가 너무 더러웠어요. 심지어 끈도 제대로 안 묶여 있고 결국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셨어요. 구두 때문에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서류를 봐도 대충 작성한 티가 많이 났어요. 아마 평소 습관이 그런 것 같았어요. 작은 것도 소홀히 하는 사람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철수는 정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늘 마감을 놓치고 작은 약속도 잘 안 지켜요. 신발도 항상 지저분하고. 그렇죠? 반대로 정말 신뢰가 가는 분도 계셨어요. 정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50대 중반의 사업가셨는데 옷은 평범했지만 구두가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10년 넘게 신은 구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사업 계획서도 정말 꼼꼼하게 작성해 오셨고 결국 대출도 승인됐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둘 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관점이 비슷했고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희 씨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가진 것만큼은 소중히 하자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죠.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가 정말 어려웠어요. 교복도 물려받은 거였고 구두도 언니 것을 신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제 구두를 닦아주셨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만큼은 당당하게 다녀라고 하시면서요. 철수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가난해도 품위는 잃지 말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가꿔온 경험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정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희야, 여기서 뭐해? 정희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에? 그는 정희의 오빠 정민수였어요. 대기업에 다니며 잘 나가는 엘리트였지만 동시에 정희의 모든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했죠. 누구야, 이 사람? 민수가 철수를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김철수라고 해요. 광고회사에서. 정희가 당황하며 소개하려 했지만 민수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광고회사? 어느 회사인데? 작은 회사예요. 철수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희야, 집에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오빠, 잠깐만. 가자고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정희 씨, 먼저 가세요. 전 괜찮아요. 정희는 미안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지만 오빠의 강요에 못 이겨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민수가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동안 철수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죠. 내일 오후 3시에 덕수궁 앞에서 만나요. 철수는 그 종이를 받으며 정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희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전하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실함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자신의 구두를 더욱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내일 정희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덕수궁 앞에서 철수는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정장도 다림질을 새로 했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죠. 3시 30분이 되어서야 정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단정했던 정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다친 건 아니죠? 철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늦어서. 오빠가, 설마 오빠가 때린 건가요? 정희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정희를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죠. 일단 앉아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근처 찻집에서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오빠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자냐고, 신분도 모르는 사람과 만나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다가 제가 좀 따져 물었더니, 그래서 때린 거예요? 오빠는 원래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하지만 이번엔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까지 욕하면서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빠라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오빠가 제 돈을 써버렸어요. 제가 몰래 모아둔 적금 2천만 원을. 뭐라고요? 오빠가 주식 투자한다고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도장을 가져다가 몰래 해지해버린 거예요. 철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오빠 편이에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세요. 정희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철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주었죠. 정희 씨, 그런 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월급으로는 혼자 살기 어렵고. 그때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요, 정희 씨. 정희는 깜짝 놀라 철수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긴 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정희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철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희의 가족이었어요. 특히 민수는 철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민수는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 남자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정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집은 있어? 차는? 앞으로 계획은 뭐야? 철수는 참고 또 참았지만 민수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급기야 결혼식 한 달 전 민수가 철수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씨죠? 나와서 얘기 좀 해요. 회사 앞 커피숍에서 민수는 철수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1천만 원 드릴게요. 우리 정희한테서 손 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제가 잘 키워서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낼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철수는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정희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랑이야? 현실을 보세요. 그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실수로 철수의 커피를 쏟았어요. 커피가 철수의 바지와 구두에 쏟아졌죠. 하지만 민수는 사과하기는커녕 비웃었어요. 이것 봐요. 이런 일에도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정의를 지켜요? 철수는 묵묵히 휴지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더욱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예상대로네요.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민수 씨, 전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안 낼 뿐이에요. 정희 씨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철수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런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정희에게 민수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오빠의 행동에 더욱 실망했지만 동시에 철수의 침착한 대응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철수 씨.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전 포기할 생각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혜 씨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그는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철수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김철수가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려서
경쟁사에 팔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결국 철수는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나중에 사실이 아님을 알았지만 이미 철수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빠에게 따져 물었지만 민수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이제 결혼 못하게 됐네. 다행이야.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민수의 예상과 달랐어요. 오빠, 전 그래도 철수 씨와 결혼할 거예요. 설령 힘들어도 함께 이겨나갈 거예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정희와 철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혼식 전날 밤, 철수는 자신의 구두를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이 모두 꿈만 같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는 구두를 더욱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1983년 가을, 작은 교회에서 철수와 정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철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그 구두를 결혼식에도 신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가족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민수는 마지막까지 방해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교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초조하고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오빠 왜 왔어요? 방해하러 온 거예요? 정희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철수 앞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철수 씨,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횡령한 게 들통났어요. 2억 원을 주식 투자 실패로 다 날렸거든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횡령을? 정희 적금도 그때 탕진한 거였어요. 제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제 대신 변제를 해줬다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박기술 사장이 교회 뒤쪽에서 나타났어요. 제가 했습니다. 박 사장님? 철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박기술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하지만 구두 수선 일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민수 씨를 도와주신 거예요? 철수 씨 때문이에요. 철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봤거든요. 민수 씨가 거짓 신고를 해서 해고당했을 때도 정희 씨를 위해 참고 견뎠잖아요. 그런 사람의 가족이라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철수가 민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박기술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철수 씨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요? 네, 철수 씨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30년 전 공장 사고 때.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철수 씨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시다가 다리를 다치신 거였어요. 그때부터 절뚝거리게 되셨죠. 전 그 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데 우연히 철수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박기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철수 씨가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알아봤어요. 그 성품도 아버지를 꼭 닮았고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철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운명인가 봐요. 결혼식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직하게 했죠. 그리고 철수와 정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했어요. 박기술의 도움으로 철수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도 은행에서 승진해서 두 사람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1년 후 철수와 정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정희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구두 한 켤레 새로 사드릴까요? 그 구두 정말 오래 신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멀쩡해요. 조금만 더 신을게요. 그래도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이 구두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만남,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정희는 철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구두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몇 년이 흘러 1987년 철수와 정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철수는 딸을 안고 박기술의 구두 수선점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딸이에요. 박기술은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이름은 뭐예요? 신발신의 희망히로 신이라고 지었어요. 신발처럼 정직하고 희망찬 사람이 되라고요. 참 좋은 이름이네요. 철수는 딸을 보며 말했어요. 신이야,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은 신발을 보면 알 수 있단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거라. 그게 바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야. 정희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신이야,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렴. 그런 사람이 큰 일도 해낼 수 있어. 박기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철수 씨, 정희 씨, 정말 좋은 부모가 될 것 같네요. 20년이 더 흘러 2007년, 이제 중년이 된 철수는 여전히 그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물론 몇 번 수선을 받았지만 여전히 반짝반짝 빛났죠. 딸 신이도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항상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어느 날 신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신발만 봐도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철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내 남자친구도 신발 보고 마음에 들어 했잖아. 아빠, 신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로 신발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큰 일에도 책임감을 가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 습관대로 구두를 닦았습니다. 25년 된 구두였지만 여전히 그의 발에 꼭 맞았어요. 그리고 그 구두는 지금도 철수를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죠. 정희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후회 없어요. 모든 게 이 구두 덕분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신발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낸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오늘도 철수의 구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먼저 보시나요? 신발을 통해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이 보인다는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신발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겨져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